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스마트폰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갤럭시 A 퀀텀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갤럭시 A71이었는데 이번에 SKT 전용으로 나오면서 퀀텀으로 바뀌었어요. 해외에서는 4G 버전으로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5G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A 퀀텀은 이름부터 좀 다르죠? 보통은 갤럭시 A 뒤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번엔 퀀텀이 붙었어요. 퀀텀이라는 게 양자라는 뜻인데 이게 세계 최초의 양자 보안 스마트폰이에요. 이 퀀텀에는 SKT에서 개발한 QRNG라는 양자 암호 생성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셋이 랜덤한 난수를 생성해서 해킹을 방지해준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보안에 정말 특화된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내 폰이 카드 정보나 공인인증서 같은 개인정보를 좀 더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퀀텀은 특히 보안이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주 정도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요. 써보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가성비는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새 플래그십들은 가볍게 100만 원이 넘죠? 비싼 만큼 좋긴 한데 그 많은 기능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플래그십이 아닌 갤럭시 A 시리즈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이번 퀀텀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A 퀀텀은 60만 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갤럭시 S20 울트라는 15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그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은 꽤 준수합니다. 일단 퀀텀은 5G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5G가 지원이 되고 후면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도 8GB가 탑재되어 있고요. AP는 엑시노스 980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판에는 스냅드래곤 730이 들어가 있는데 해외판보다 약 10% 정도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전반적인 퀀텀의 사양은 S20 시리즈처럼 엄청난 고사양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게임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잘 돌아갑니다. 여러가지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 딱히 느리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4500mAh로 정말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스마트폰 중독 비슷한데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SNS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하루 정도는 배터리 사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선 충전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25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은 꽤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 A 퀀텀의 용량은 128GB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통해 최대 1TB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걱정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폰처럼 용량을 고민해서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은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둘 다 있는데 갤럭시는 보통 지문 인식을 많이 사용하시죠? 갤럭시 A 퀀텀도 화면 내장 지문 인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게 S20에 들어간 초음파 방식은 아니고 광학식 지문 인식이에요.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빅스비도 부를 수 있고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인 삼성페이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삼성페이가 빠져있으면 추천드리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다행히도 섭섭하지 않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갤럭시 A 퀀텀에는 플래그십에 있는 기능 중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쏙쏙 골라서 넣어준 느낌이 강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어서 강도는 좀 아쉬운 편이고요. 방수 방진도 지원을 안 합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플래그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성능과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운 점들은 살짝 눈을 감아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성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괜찮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긴 좀 아깝지만 실속은 다 챙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럼 이제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일단 색상은 프리즘 큐브 블랙, 프리즘 큐브 실버, 마지막으로 프리즘 큐브 블루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바로 블루인데요. 뒷면을 자세히 보면 반으로 나눠져 있고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줄무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라이프를 좋아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85g으로
S20 플러스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퀀텀이 6.7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카메라 판도 그렇고 갤럭시 S20와 비슷해 보여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디자인에서는 S20 시리즈에 딱히 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S20 시리즈는 글래스로 되어 있고 퀀텀은 플라스틱이라서 소재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S20가 퀀텀보다 압도적으로 더 예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후면 사이드 쪽에는 약간 커브드 형태로 되어 있고 화면 비율도 가로가 상대적으로 짧은 20대 9라서 그립감도 꽤 괜찮아요. 제가 다른 색상들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일단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측면을 보면 왼쪽은 버튼이 없이 완전 매끈하고요. 오른쪽에만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들은 다 이런 모습인데 볼륨 버튼과 측면 버튼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스피커와 USB Type-C 포트, 그리고 특이하게도 3.5mm 이어폰 잭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보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6.7인치의 OLED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갤럭시 A 시리즈들도 이제 베젤이 상당히 얇죠. 퀀텀도 마찬가지로 베젤이 정말 얇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이 펀치홀은 노트 10에 있는 펀치홀 사이즈 정도로 보입니다. 펀치홀이 S20보다는 살짝 크지만 그렇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밝기도 충분히 밝고 선명해서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S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형 라인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HDR10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퀀텀의 카메라를 보면 전면에 1개, 후면에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화소, 후면 카메라는 64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초광각, 그리고 500만화소의 뎁스 카메라와 매크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그십에는 손떨방이라고 해서 OIS 기능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퀀텀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퀀텀의 카메라는 높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카메라가 좀 특이한데 이건 접사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카메라 앱에서 접사를 선택하면 이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정말 가까이서 찍어야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전면 카메라는 광각으로도 찍을 수 있고 화소 자체가 높아서 사진의 품질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제 메인 카메라를 보면 64메가픽셀이다 보니까 화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카메라 앱에서 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비율 옵션들이 있는데 왼쪽에 64메가픽셀 카메라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64메가픽셀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64메가픽셀을 사용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64메가픽셀보다는 그냥 12메가픽셀로 찍었을 때가 색감도 더 좋고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00만화소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퀀텀은 갤럭시 특유의 높은 채도는 역시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진의 품질은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진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들의 나이트 모드 정도까진 아니어도 노이즈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조도에서 불편하지 않게 촬영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SNS용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법 괜찮습니다. 영상 촬영도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슈퍼 스테디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일상적으로 촬영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라이브 포커스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피사체의 디테일을 잘 잡아주고 주변을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날려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요. 화소수가 높은 건 되게 좋은 점이지만 왜곡 현상이 생각보다는 있는 편이어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퀀텀을 둘러봤는데요. 제가 2주 정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제법 잘 나왔다, 제법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원이 넘는 그런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야 당연히 사양도 좋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퀀텀은 이 정도 사양에 약 60만원대의 가격인 걸 생각하면 가성비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 보안 스마트폰이라서 보안에 좀 특별한 점도 있고
나는 100만원짜리 폰은 필요 없다. 하지만 카메라도 챙겨야겠고 성능도 어느 정도 챙겨야겠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